댓글 창을 통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좀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과 또는 후기 남겨주시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사전에 받았던 좀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일은 잘하는데 인성검사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냐? 당연히 있죠. 예. 일 잘한다. 이제 흔히 성과가 좋다라고 할 때 그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어요. 인성만이 유일한 변수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인지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예측력이 높은 그 요인으로 꼽히고요. 또 그쪽 그 업에 맞는 직무에 맞는 또 어떤 업무 경험, 지식 이런 것들도 다 베이스가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일을 잘 하지만 인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장기적인 조직 생활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진짜 어떤 짧은 몇 개월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좀 큰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인성도 좀 잘 검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편 이제 부정적 특성을 좀 많이 관심 갖는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뭐 반사회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불안, 우울 등등 이런 것들을 인성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래 그게 다 인성에서 측정하는 좀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걸 이제 재는 목적 또는 그 대상 이런 겁니다. 음. 여기가 이제 그 병원에 그 정신과라든지 뭔가 이런 좀 이상심리, 정신병리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좀 주요한 관심인 대상이라면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측정을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 그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람들 또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인성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내는 좀 그런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과하게 집어넣으면 좀 이게 과연 재료하는 목적에 적합할까? 다른 것도 많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문항수나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를 같이 협의해서 검사를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거는 일단 불안, 우울, 뭐 반사일성 이런 거를 측정하는 문항만 실시를 하게 되면 너무 좀 빤하게 돼요. 저희 아까 타당도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안면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문항이 뭘 재는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문항은 안면 타당도가 높은 문항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굉장히 선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쓰이는 이런 인성검사는 너무 그게 좀 뻔히 알만한 안면 타당도가 높은 문항으로만 구성이 되면 얼마든지 이제 과장 반응, 페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뭘 재는지는 잘 모르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특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안면 타당도가 낮은 그런 문항들이 적절히 잘 들어 있어야 선발 장면에서는 의미 있게 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포함된 그런 검사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전 질문 받았던 거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인지 능력과 뭐 인성 검사 요거에 이제 좀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머리는 좋은데 인성이 나쁜 사람 또는 머리는 나쁜데 인성은 좋은 사람 이런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 다 좋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인지 능력도 적성 검사 점수가 낮은데 뭐 인성은 좋다라고 하면 일단 되게 인성이 좋다라고 하면 성실하고 좀 협업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겠죠. 하지만 이제 인지 능력이 낮을 때는 좀 어떤 복잡하고 이 사람의 그 고도화된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어떤 일의 한계는 있겠죠. 사람이 인성으로만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좀 같이 일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인지 능력이 뛰어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데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 어떤 자신의 이익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방향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맞을 때는 그게 좀 좋은 장점으로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게 뭔가 서로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좀 어떤 문제가 있는 인성이 어떤 문제 사례로 또 사건 사고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엄밀히 검증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할 때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른 경력이나 조건이 비슷할 때 더 어려운 것 같다. 인성검사에서 뭘 기준으로 봐야 우수한 지원자를 뽑을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그 커스터마이징 부분에서도 뭐 가중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회사에 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느냐, 여기에 결국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모든 직무나 다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인성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에도 나한테 정말 핏하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지. 정말 외모도 준수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모두가 다 완벽하게 생각할 이상향? 글쎄요,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고 결국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라이트 퍼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베스트 퍼슨보다는. 그래서 딱 핏하게 맞는 사람을 이제 뭐로 정의하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조직 문화 가치, 어떤 인재상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런 특성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직무별로 아까 김민지 선생님께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뭐 연구개발 쪽에서는 어떤 분석적 사고 이런 걸 중요하게 본다든지 이를테면 저희 회사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채용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꼼꼼한 어떤 일 처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든지 각각 직무에서 좀 중요하게 요구되는 특성에 강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조금 더 우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나왔네요. 인성검사 결과가 채용 프로세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은 이제 서류 다음 단계에서 필기 형태로 인성과 적성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1차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이제 인성검사를 쓰죠. 근데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인성검사를 거기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 방식보다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이제 걸러내는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걸러내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른데요. 뭐 낮게는 10% 이하부터 좀 많게는 뭐 20, 30%까지도 하는데 보통 인성에서 좀 우려가 될 만한 사람을 걸러내고 이제 적성 등을 통해서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필기 전형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면접의 참고 자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1차 면접 또는 2차 뭐 임원 면접 전에 인성검사를 보게 해서 그 결과를 참고하면서 특히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 사람이 좀 깊이 있는 특성, 뭐 반사회성을 포함한 면접에서 아무리 물어도 잘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거는 또 인성검사를 통해서 잘 봐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라고 할 때 그거를 수치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뭐 면접관 교육할 때도 종종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국내 기업의 면접 어떤 타당도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일단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면접관들의 면접관으로서의 숙련도가 대체로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 누구를 선발할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시지 말고 잘 개발된 좋은 타당도가 높은 이런 인적성 검사 결과를 앞에 쓰고 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최종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같이 합산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회사에서 원하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면접의 낮은 타당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에 하나 질문이 더 있었군요. 인성검사 도입을 위해 재직자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네. 뭐 재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냐 마냐 뭐 이 선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갑자기 나가라 이럴 수는 없죠.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로 뭔가 이 사람의 인성 관련된 좀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상사와의 원온원이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코칭 등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 사람 뭐 누구나 다 약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점이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강점을 가지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에 뭐 어떤 인사 관련된 배치를 하실 때에도 그 사람의 그런 특성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뭐 배치를 하신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또 수시 채용도 워낙 자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용을 비롯한 선발뿐만이 아니라 뭐 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뭐 진단, 또 팀빌딩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이 인성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BSC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